네, 아이고. 한정식 집인데. 아니 근데 뭐 누가 와요? 양이 엄청난데요?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근데? 요 고등어는 단백질, 고기도 단백질이죠. 요거는 고혈압에 좋은 브로콜리. 그다음에 여기 시금치는 완전 비타민 C 100%.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아우, 현미밥에. 네. 오, 촬영 가서 호강하셨네. 네, 골고루 잘 먹는 게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영미 씨도 편식 없이 골고루 전부 잘 드십니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다 드셨네요. 다 자, 드셨어.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잘 먹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골고루- 근데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 그건 골고루 좋은데 드시는데. 너무 많이. 아. 예, 과식이 문제점 같았어요. 과식. 아. 예, 너무 과식. 진우 씨보단 조금 먹은 것 같은데. 네, 좋았어요. 그래 어서 와. 식사를 마칠 무렵 퇴근한 아들이 오자마자 겉옷만 벗고 바로 엄마 일손 돕습니다. 효자다. 기특하죠? 그러네. 좋다. 예, 고마운 아들을 위해 엄마가 준비한 게 있대요. 아들아, 오일팩 하자. 뭐, 오일팩이요? 네. 그러니까 오일팩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네. 오일팩이 무슨 효과가 있죠? 이 수분 충전, 음. 잔주름 제거. 아, 그래서 네. 그러면 두 분이 오붓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고 저는 살짝 빠져드릴게요. 네. 아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할까요? 네. 안 잡아주면 섭섭할 뻔했어. 저도 그러니까. 천연들이 안 빠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점점 심해지는 피부 질환 때문에 천연 오이팩도 매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효자네. 그러니까 문제점 찾으러 가서 그냥 별걸 다 하고 있네요. 호강했네, 호강했어. 많은 노력과 제가 짚은 문제점들, 이 중에서 영미 씨의 건강을 해치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호전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좀 궁금해요. 네, 박준희 리포터가 김영미 살해자의 일상을 함께 해봤는데 보면서 정말 걱정됐던 게 온몸 구석구석 어디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몇 년 전부터 고혈압의 대상포진, 두피염 있죠. 그리고 연골, 담낭 용종 글쎄. 수술도 했죠. 지금은 또 피부 상태도 안 좋아져서 치매까지 걱정하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상황인 겁니다.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봤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자, 그러면 살해자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살해자 김영미 씨의 일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몸에서 이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고 이미 그게 질환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나타나는 증상들의 원인으로는요. 이것이 의심됩니다. 이것. 찾으셨구나. 뭐지? 네, 이 이거?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왜 이래?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의심하는 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런 그래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각종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저도 이것 하나로 좀 좁혀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게 네. 뭐냐 그러니까 이거죠. 눈빛이 디스죠, 빛나, 이것은. 지금. 이거. 디스 이즈 만성 염증 아닙니까? 아, 만성 만성염증. 예. 아하. 선생님 말씀하신 원인이 박진우 리포터가 지금 얘기한 만성염증이 맞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제대로 알아오셨는데요. 네. 네. 야, 역시 안경 새로 샀잖아요. 잘했어. 지난주부터 스마트 안경. 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말이죠.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일단 두 가지로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칼에 이렇게 손이 베이거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염증이 있어요. 오. 그리고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비만, 노화 이렇게 오는 만성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 마지막 말이 정말 동의할 수가 없네. 네. 가뜩이나 이제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파온 것도 억울한데 염증이 노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늙으면 염증이 생긴다. 겉만 늙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도 늙는다는 얘기예요. 슬프다. 네, 진짜 슬픈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몇십 년간, 몇 년 동안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나 DNA 손상을 받게 되면요. 이 세포가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노화된 세포가 문제가 약간 자기만 노화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물기진처럼 주변 세포들까지 아이고, 아이고. 점점 이제 파괴시키면서 몸 전체에 염증을 퍼뜨리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이 만성 염증이 되는 거죠. 네. 또 있어요. 만성 염증이 일으키는 질병이
김영미 씨가 앓고 있는 질병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음.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음. 혈관 질환이 있죠. 음. 그리고 잇몸병, 관절염, 뇌경색 혈관성 치매, 대상포진, 피부염, 그리고 사망 원인 1위죠. 암까지.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질병이 다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암까지 어떻게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몸에 만성 염증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피부 건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는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건강의 창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몸속에 만성 염증이 과다하게 쌓여 있으면 피부 장벽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례자분이 아까 겪고 계신 두피염이나 뭐 대상포진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몸속에 쌓이고 쌓인 만성 염증이 피부를 통해서 건강의 적신호를 알리고 실제 몸속에서도 또 다른 질병이 진행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피부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전에 내 몸의 만성 염증의 상태는 좀 어떤가 파악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있죠.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쨌든 몸속에 염증이 있느냐를 이 CRP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 수치가 0.5에서 1.0mg/dL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 들어오면 정상, 그러니까 염증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사례자분의 질병 정보를 보고요. 이제 만성 염증 수치가 의심돼서 미리 그 검사를 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 결과가요. 염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예, CRP 만성 염증 수치가 1.19로 위험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질환으로 발현되어서 이제 합병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만성 염증을 잡고 또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박진우 리포터가 사례자의 일상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있는 날 실외 운동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봄철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취재를 쫙 하고 우리 사례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였거든요. 왜 어플 보면 이렇게 빨갛게 맞아. 나가지 마 외출 금지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걷기 이거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네,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건데 이러면 미세먼지를 그냥 뭐 흡입하게 그런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일 거죠. 거거든요. 이 미세먼지 역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이 박진우 리포터 말씀이 맞아요. 특히나 이 사례자분이 하셨던 빨리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요, 깊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실외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이렇게까지 주의와 자제를 권고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때문입니다. 중금속. 오늘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아요. 둘이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중금속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어.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많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인체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 코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폐에 직접 침투하는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은요, 한 번 들어오면 문제는 잘 배출되지가 않고 몸속에 쌓이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각종 폐질환은 물론이고요, 서서히 뇌나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제 모발을 통해서도 중금속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박진우 리포터가 문제점을 아주 제대로 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은 문제점이 바로 과식이었습니다. 골고루 좀 잘 드시는 건지 좀 과식을 하시는 건 아닌지 특히 이 식사 장면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좀 많이 드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하면서 발생한 이 활성산소들은요, 우리 몸을 녹슬게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산화력이라는 게 높아서 이 정상세포를 산화시키면서 노화를 부르게 되고요. 쉽게 말해 만성 염증까지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에 또는 사례자처럼 힘 좀 내보려고 이미 배가 부른데도 꼭 한두 숟갈 더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식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행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싶은 게 오일팩을 하잖아요. 네. 천연 재료로.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저 때까지만 해도 오이 그 천연이라는 단어에 혹해서 이거 괜찮겠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 오일이 좋잖아. 오일팩처럼 자연 재료로 활용해서 하는 천연팩은 화학 성분이 함유가 되진 않지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농약이나 배기가스 아. 오염된 재료일 때는 이게 약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깨끗이 씻어서 하면 맞죠, 김혜지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분을 좀 확인하시고 테스트를 좀 거쳐서 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팩을 너무 매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너무 과도한 영양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각질층이나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